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그 소재들이 소위 문재인 정권이 행해왔던 모든 것에 대한 청산을 의미하는 청사진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에 반발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처방을 지금 동아일보 사설자가 내렸습니다.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걸 원칙 외교로 당당히 대응하라. 안 하면 큰일 난다. 딱 이겁니다. 이 중국 대사가 한미 성명 아프게 봤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 중국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중국 공산당 100년과 중국의 발전 세미나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웃기죠. 중국 공산당 100주년 뭐 발전 세미나를 갖다가 대한민국 중구 말이죠. 힐튼 호텔, 밀레니엄 힐튼 서울역 앞에 있는 거기서 세미나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가 찬 세상이 됐습니까? 싱 대사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서 중국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저께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미 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반대로 가서는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 안 된다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만과 관련해서는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도 성명에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한 것을 모르는 거 아니다.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아쉽게 가슴 아프게 봤다 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중국의 반발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이미 공동성명이 되자마자 대한민국 국민들, 언론들은 다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다 알아채렸습니다. 그래도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 비하면요 수위가 안 높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는 말이죠 즉각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중국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지만 미일과 달리 한미 공동성명은 중국을 명시하지도 않은 데다가 원칙적인 일반론만을 담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발하는 중국이라면 이건 내정 간섭, 대한민국을 완전히 속국으로 보는 못된 벗이죠. 네. 자기 나라 거론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못된 방식이죠. 예.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이런 얘기했죠.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까지 이 얘기할 정도였는데 중국이 뭐를 중국이 뿔따구 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완전히 한국을 물가로 보는 건가? 그렇게 만드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 아니냐? 이 얘기죠. 미국 중국 갈등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물론 설명을 한 거지만은 결국 중국을 향해서 해명이라도 하는 듯한 참 구차하게 들리는 말이 그 외교부 차관 말입니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중국을 적시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참 비겁하기도 합니다. 네. 심지어 여당 국회의원 하나 뭐 있었죠. 뭐 이름이 뭐더라? 뭐 신뭐라든가 아이고 웃기는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 귀국길의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가지고 회담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에레이. 그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야?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 네. 그러니까 그냥 벌떼처럼 국민들이 일어나니까 글을 올렸다가 다시 논란이 되니까 얼른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 하면 되겠습니까? 한미는 이번에 전통적 안보동맹을 경제와 신기술, 글로벌 현안까지 확장하기로 다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이번에. 21세기 한미동맹의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미국의 리더십 회복, 또 국제적 규범의 복원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그런 국제 규범을 재확인했다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걸 자체를 만약에 중국이 반발을 해본다면 스스로 규범적인 그런 스스로의 규범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정부가 중국에 당당히 이럴 때 대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물론 강대국 간 힘의 대결이 당장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로 나타나는 위험은 피해 나가야 하지만 중견국으로서 규범에 입각한 외교로 좀 의연한 외교를 하십시오. 예. 기는 외교하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하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설자 동아일보 사설자는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 반발하는 거는 뭐 뻔한데 원칙 외교로 당당히 대응해라 하는 주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그간의 비정상을 했기 때문에 잠시 흔들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리 찾아서 4년 전에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대해왔던 그 외교적인 그 의연함을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좀 깨닫게 만들어야죠. 이 한국 달라졌다. 한국이 옛날하고 똑같네. 역시 한국 사람들, 한국민들은 우리 중국 샬람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샬람들, 중국 샬람들보다 자기 나라를 사랑해. 그것은 당연한 거야. 자주국가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은 중국 공산당 국가 아니냐. 그러면 언제 북한 편만 들었지 대한민국 편을 들은 적이 있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왜? 공산당은 공산국가만 편들게 돼 있는 것이고 그건 그들의 목표고 그런 거 아니냐. 자,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히 외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상을 심어야 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제 대한민국 제일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대선이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권 단일화입니다.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얘기가 기억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뭉쳐서 결국 이 정권을 교체시켜야 됩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많이 지워나갔습니다. 무소불위 마음대로 어저께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까지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을 갖다가 말은 안 하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려면은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 법무부 장관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 세상이 이 지경까지 내치는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북한 핵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해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말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괴뢰 총에 맞아서 해상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어도 지금 아무런 해결의 장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에서 귀순하는 순간 그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거 씌워가지고 판문점에서 북송시켜버렸어. 모르게 북송시키려다가 딱 들키긴 들켰지만은 결국 북송시켜서 그 사람은 죽었겠죠. 온갖 고문을 당하고. 이 정권 이제 반성하십시오. 반성은 못할 겁니다만은 반성할 정권이 아니죠. 자,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정권 교체. 아니 그런데 이 또 적이 내부의 적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당권 달라 유승민계라고 하면서 말이죠. 특정 계파라고 나경원은 어저께 찍으면서 언론은 유승민계로 표현을 다 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플랫폼에 다 모여서 경선을 하려 했던 소위 윤석열도 들어오고 최재형도 들어오고 누구도 들어오고 홍준표도 자기 당에 복당 당연히 하고
해야 되는 걸 이걸 전부 막고 있었던 틀어막고 있었고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방해를 해왔던 보이지 않는 세력이 누구였느냐? 지금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여론이 이준석이가 30% 하니까 젊은 돌풍? 젊은 돌풍 좋아하네. 지금 돌풍할 때입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시스템이 갖춰야 되고 경륜도 없는 사람들이 이 큰 당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 모아가지고 서로 경선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승리로 이끌 그 소위 그 리더십을 어떻게 경험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 하느냐. 세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계파가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정치작전을 해왔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세상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또 역공작, 이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으로 투표를 갑자기 해서 30%를 만들어낸 것.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권교체가 필요한데 정권교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야권 단일화입니다. 경선을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제1위를 하고 있는 소위 윤석열 또 홍준표 또 최재형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다 모여서 플랫폼에서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투표로 기준점을 잡아서 공통의 N분질로 해서 승리하는 한 분을 밀어나가는 소위 야권 단일화. 이것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평안하고 강건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